비는 장례식장 유리 창문에 얇은 선들로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씩 검은 우산을 펴들고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그리고 조용한 복도 한가운데 하얀 카디건을 걸친 84세 한 여인이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순. 사람들은 흔히 정순 어머니라고 불렀다. 남편 58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의 장례식이 이제 막 끝났다. 그리고 정순 어머니의 손에는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거기엔 그가 평생 모아온 연금과 저축, 그리고 작게 남긴 통장 잔액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장례가 끝난 지금 그녀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 훈훈한 장례식장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어느새 끊겼다. 빈소 두 곳 너머에서는 다른 가족들의 오열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순 어머니의 빈소는 이제 완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남편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여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해? 눈물은 이미 말랐고 허전함만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님, 이제 마무리하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싸늘한 공기.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한 가지 현실을 떠올렸다. 집. 남편이 병원비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돌려 막다가 결국 팔려나간 이후 그녀가 머물 곳은 사실상 딸 집뿐이었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수많은 번 미안하다고 했었지만 딸은 엄마 잠깐만 있어요.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 말을 했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제 한시적으로 의지할 곳은 그 딸뿐이었다. 정순 어머니는 천천히 짐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외로운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택시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빗물 냄새가 젖은 흙과 섞여 올라왔다. 정순 어머니는 작은 캐리어를 잡아 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오늘 하루만은 딸이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노인은 그 작은 희망 하나만 붙잡고 있었다. 딩! 도어락이 열렸다. 지연아, 엄마다. 그러나 집 안에서 들려온 건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위의 목소리였다. 장모님, 그 오늘은 좀 힘드실 텐데. 사위는 어쩐지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뒤쪽에서 딸이 툭 내뱉었다. 엄마, 오늘은 그냥 호텔 같은 데 가서 하루 쉬면 안 돼? 뭐라고? 우리 집 지금 너무 정신없어. 애도 자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 아빠 장례 치르느라 우리도 며칠을 너무 힘들었어. 엄마까지 오늘 들어오시면 진짜 부담스러워. 정순 어머니는 멍해졌다. 근데 지연아, 내가 갈 데가 없잖니. 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알아서 좀. 솔직히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 책임져야 하는 거야? 순간 사위는 기겁하며 딸의 말을 막으려 했다. 야, 그런 말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노인은 손에 든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었다. 마지막 남은 숨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지연아, 엄마가 부담이었니? 딸은 눈을 피했다. 그냥 우리도 힘들다고. 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순 어머니의 얼굴 앞에서 닫혔다. 쾅! 그리고 그 문은 이 84 노인의 새벽을 깨워버렸다.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게. 비는 더 굵어졌고 아파트 단지의 조명은 뿌연 노란빛을 뿜었다. 정순 어머니는 단지 놀이터 옆 벤치에 가만히 앉았다. 양말까지 젖어 들어오는 빗물. 그리고 묵묵히 껴안은 작은 캐리어 하나. 사람들은 지나가다 그녀를 흘끗 쳐다봤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당신 떠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모질어지네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감정이 피어올랐다. 슬픔도 체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84 할머니의 인생 마지막 장을 뒤흔들 복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빗속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 노인은 단지 쫓겨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나이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연아, 그래. 너희가 날 버렸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엄마도 너희를 그냥 엄마가 아니게 될 거야. 짧은 독백이었지만 그 말에는 인생을 뒤집을 만큼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정순 어머니의 복수의 서막은 바로 그 비 내리던 아파트 벤치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아주 조금씩 밝아오는 듯 보였지만 아직 파란 어둠이 머물러 있었다. 정순 어머니는 택시에 올랐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어젯밤에 그 벤치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발길을 옮긴 것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요. 그녀는 자신이 왜 그곳으로 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알려주는 느낌이 있었다. 지금은 멀리 가야 한다. 어디로든, 저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간판들, 새벽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라이트, 모든 풍경이 낯설고 그러나 이상하게 생기발랄하게 느껴졌다. 남편과 함께 다녔던 길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는 혼자 걷는 길뿐이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속삭였다. 그래, 혼자면 어때?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진 목소리가 깃들어 있었다. 터미널 내부는 이른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출근하는 직장인,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여행 가는 젊은 남녀. 그 누구도 84 노인의 표정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속에는 남편이 남긴 통장과 메모, 그리고 오래된 열쇠 하나가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순아, 내가 마지막까지 못 지켜준 게 있다. 우리 둘만 아는 곳, 내가 언젠가 찾을 거라고 믿는다. 그녀는 그 열쇠를 손가락으로 한참 만지작거렸다. 몇십 년 전 남편이 아끼던 월세 수입용 작은 상가 한 칸이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그 상가를 항상 또 하나의 비상금 창고처럼 취급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딸에게도 숨겨왔다. 설마 아직 남아있으려나. 어쩌면 지금 그녀가 가진 마지막 안전망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곧장 매표소로 향했다. 수원행 한 장 주세요. 왜 수원인가? 그곳은 바로 그 비밀 상가가 있는 동네였다. 수원에 도착하자 공기는 서울과는 다르게 조용했다. 지붕 낮은 건물과 작은 골목들. 정순 어머니는 캐리어를 끌며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걸었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20년 전에도 낡았던 그 상가 골목은 지금은 더 낡고 더 조용하고 더 외로워 보였다. 간판 몇 개는 반쯤 떨어져 있었고 문 닫은 가게가 더 많았다. 그러나 골목 끝에 희미하게 익숙한 철문 하나가 보였다. 정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철문에 넣었다. 찰칵 열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먼지가 훅 내려앉았다. 2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정적. 그러나 내부에는 놀랍게도 정순 어머니가 젊은 시절 직접 골라놓은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다. 작은 카운터, 작은 냉장고, 휴대용 난로,
그리고 오래된 통장 복사본들. 마음이 울컥했다. 이곳은 원래 노년을 대비해 남편과 함께 작은 꽃집을 하려고 마련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 꿈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정순 어머니는 속으로 말했다. 여기 살아있네. 당신이 남겨둔 거네.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쓰라린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여기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곳일지도 모른다고. 정순 어머니는 상가 안의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임대계약서, 재산세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반복해서 갱신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 그녀는 놀랐다. 이 상가는 여전히 그녀의 소유였다. 그리고 상당한 월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다. 문제는 그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은 남편이 혹시 모르니 숨겨두자면서 따로 관리해 왔던 것이다. 이 말은 곧 딸도 사위도 그 누구도 이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정순 어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래. 세상이 이렇게 나한테 기회를 다시 주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남편의 비밀 상가. 그곳에서 벌어들이던 재산.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동시에 복수의 씨앗이 되었다. 그 시각 서울 딸집. 딸 지연은 불안하게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다. 사위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정순 어머니의 번호는 꺼져 있었다. 여보, 엄마 진짜 어디 가신 거야? 설마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나? 사위는 답답한 과정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도 그렇지.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그냥 내보내. 지연은 짜증을 냈다. 아, 몰라. 엄마도 성격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도 맨날 의지하고 엄마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뭘 어쩌라는 건데. 그때 사위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혹시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걸까? 지연은 침묵했다. 그냥 무심코 피곤해서 던진 말들이었는데 그 말이 어머니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줄은 몰랐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설마 이 나이에 사고라도?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더 큰 불안으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사라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재산과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수원의 작은 골목, 낡은 상가 안에서 정순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아,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이젠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거야.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다. 수원의 상가, 먼지와 어둠이 잔뜩 쌓여있던 작은 가게에 정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불을 켰다. 딸깍. 그리고 20년 만에 가게 안에 밝은 빛이 퍼졌다. 건물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오래되어 보이지만 그 빛은 묘하게 따뜻했다. 정순 어머니는 천천히 가게 한 구석 기계를 손으로 만졌다. 남편과 함께 설치했던 오래된 진열대, 젊을 때 직접 칠했던 페인트 자국들, 정순 꽃방이라는 작고 소박한 간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지난 세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여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다. 그날 오후 정순 어머니는 작은 빗자루 하나를 들고 가게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쌓인 먼지를 쓸며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20년이면 사람도 바뀌고
나도 바뀔 때가 됐지. 창가에 붙은 낡은 광고지를 떼어내고 창틀에 묻은 검은 때를 문질러 닦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주름지고 힘이 약해졌지만 지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참을 청소하다 보니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가게 바닥은 깔끔해지고 공기에는 먼지 대신 미세한 햇살이 춤추기 시작했다. 정순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 이제 조금씩 살아나네. 가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열심히 청소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 동그란 안경을 쓴 나이가 있는 아주머니였다. 저기 여기 혹시 영업 다시 하시는 건가요? 정순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다. 아, 아니요. 그냥 정리 중이에요. 아주머니는 씩 웃었다. 아이고, 여기 옛날에 꽃집 있었잖아요. 그 집 사모님이셨구먼. 아휴, 여기 다시 열면 좋지요. 이 동네에 제대로 된 꽃집이 없어서 다들 불편해했어요. 정순 어머니의 기존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정말 다시 열면 올 사람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단호했다. 그럼요. 저부터 올게요. 사람들은 꽃이 필요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 말은 정순 어머니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릴 수도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순 어머니는 새벽 일찌감치 시장으로 향했다. 수원역 근처의 꽃 도매 시장은 새벽 4시부터 활기가 넘쳤다. 트럭에서 내리는 꽃상인들, 비닐 속에 가득 담긴 장미, 국화, 튤립, 안개꽃, 그리고 은은하게 번지는 꽃향기. 정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상인에게 물었다. 저기 꽃을 조금만 살 수도 있을까요? 소매 말고 연습할 만큼만. 상인은 쾌활하게 웃었다. 아이고 할머니, 얼마든지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사가시는 분이 더 반갑지요. 정순 어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남편과 함께 이곳에 오던 기억이 눈앞에 아련하게 떠올랐다. 여보, 나 이제 다시 꽃 만진다. 그녀는 장미 몇 다발, 초록잎 몇 묶음, 그리고 포장지 몇 장을 샀다. 캐리어에 꽃을 넣어 조심스레 끌고 다시 상가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다. 가게로 돌아온 정순 어머니는 작은 손재주를 발휘하며 꽃을 정리했다. 꽃을 한 송이씩 다루는 손길은 20년 전 그대로였다. 줄기 끝을로 잘라 물에 꽂고 잎을 정리하고 포장지를 차곡차곡 접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 깊은 얼굴, 피곤한 눈, 그러나 확실히 살아있는 표정. 지연아, 너희가 몰랐지? 엄마가 이렇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단단히 말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꽃을 다듬던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딸과 사위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다. 그날 밤 부담스러워. 호텔 가서 자면 안 돼? 그 말들. 마치 엄마라는 존재를 살아있는 짐처럼 취급했던 태도들. 한숨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 장의 포장지를 펼치며 중얼거렸다. 그래,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벌주진 않을 거야. 다만 너희가 무시한 그 존재감, 엄마라는 무게, 그걸 너희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줄 거다. 복수란 소리를 지르거나 돈을 뺏는 것이 아니었다. 무시받았던 존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그 빛에 눈부셔하며
뒤늦게 후회하게 만드는 것. 정순 어머니는 그 조용한 복수의 방향을 드디어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낡고 오래된 상가 건물 안에서 정순 어머니가 켠 작은 전등 하나. 그 빛 아래에서 84세 노인은 다시 삶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 손끝에서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 작은 시작이 딸과 사위의 인생을 뒤흔들 큰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새벽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다. 가게 문 앞 작은 골목에 햇빛이 서서히 내려앉자 정순 어머니는 상가 안으로 새 물통을 들여놓고 있었다. 아이고 무겁네. 그녀의 허리는 이미 구부정했지만 오늘은 힘이 좀 달랐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힘이었다. 새벽 시장서 사온 꽃들은 어제보다 훨씬 싱싱했다. 장미의 끝은 맑고 국화는 시든 잎 하나 없이 깨끗했다. 정순 어머니는 물통에 물을 담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녀가 말하는 만든다는 그냥 꽃다발이 아니었다. 자기 인생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녀는 장미 한 송이를 들어 천천히 잎을 정리했다. 20년 전의 감각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장미 5송이, 안개꽃 조금, 초록잎 3줄기. 그리고 포장지 한 장. 포장지 위에 정성을 들여 꽃을 조화롭게 얹었다. 머릿속에는 예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정순아, 꽃은 사람이랑 똑같아. 너무 꽉 잡으면 상하고 너무 느슨하면 흐트러지고 살짝 딱 그만큼만 잡아줘야 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꽃을 다듬고 묶고 포장을 마치니 정말 오래전에 만들던 그 정순 꽃다발이 눈앞에 있었다. 여보, 나 아직도 할 수 있어. 그 꽃다발은 팔리지 않아도 누구에게 주지 못해도 그냥 존재만으로 충분히 값진 첫 작품이었다. 정순 어머니는 꽃다발을 작은 진열대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 오래된 마크펜으로 종이 한 장에 글자를 눌러 적었다. 작지만 따뜻한 꽃집, 곧 문 엽니다. 깔끔하지 않은 필체였지만 담겨있는 마음은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창문 유리를 닫고 진열대 위치를 옮기고 전등 스위치를 확인하며 하나하나 가게를 살려내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 작은 공간이 이제 그녀의 집보다 더 집 같았다. 당일 오후 가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지나가며 변화를 느꼈다. 철문이 열려 있다. 불이 켜져 있다. 누가 왔다 갔다 한다. 특히 한 할아버지가 문 밖에서 말했다. 여기 다시 하는 건가? 옛날에 아주 잘하던 꽃집이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아주머니가 물건을 들고 지나가며 말했다. 아이고, 여기가 살아났네. 우리는 기다렸지요. 꽃집 다시 열기만을. 사람들은 불이 켜지고 창문이 닫혀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누가 살고 있다는 온기를 느꼈다. 정순 어머니는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눈물 날 만큼 고마웠다. 그녀는 첫 꽃다발을 만들고 나서 멈추지 않았다. 장미로 하나, 국화로 하나, 튤립으로 하나. 포장지 색을 바꾸고 리본 묶는 법도 다양하게 해보고 손이 굳어도 천천히 다시 풀어 연습했다. 작은 상가 안이 며칠 사이에 꽃향기로 가득 찼다. 그 향기는 20년 동안의 슬픔과 답답함을 조금씩 밀어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내가 나를 살려야지.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펼칠 거야. 어느 날 오후 정순 어머니가 가게 앞 빗자루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골목 건너편에서 분식집 아주머니가 부르듯 말했다.
할머니, 여기 김밥 좀 드세요. 장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정순 어머니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A 같은 골목인데 서로 챙겨야죠. 또 다른 날엔 슈퍼 아저씨가 음료수를 들고 왔다. 더운데 이거 드시고 쉬었다 하세요. 작은 배려들, 작은 친절들, 그것들이 정순 어머니에게는 딸에게서 못 받은 사랑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에게 기대려면 피가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가게 준비를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 정순 어머니가 혼자 가게 안에서 포장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문 밖에서 조심스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 혹시 여기가 꽃집인가요? 정순 어머니는 뒤돌아보았다. 문 밖에는 수줍게 웃는 여고생이 서 있었다. 교복 치마를 정돈하며 말했다. 엄마 생신이라 꽃다발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정순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디어 꽃집 문을 여는 날이 온 것이다. 그녀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요. 아가씨, 잠깐 앉아 기다려요. 예쁜 걸로 만들어줄게. 여고생은 살짝 설레듯 앉았고 정순 어머니는 장미와 초록 잎을 고르는 손길에 모든 정성을 담았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진지하고 집중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꽃다발이 완성됐다. 와, 너무 예뻐요. 정순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분명 좋아할 거야. 여고생이 돌아간 뒤 정순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빈 가게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 눈물엔 기쁨과 안도와 그리고 조금의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정순 어머니의 꽃집은 아직 정식 개업도 하지 않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꽃향기와 작은 웃음들과 따뜻한 관계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서울에 있는 딸과 사위에게 충격처럼 다가올 날이 머지 않았다.